그것이 지금 1월 2월 달에 제일 필요해. 소환 작업은 다 해놓다가 여러분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안 될 거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간주를 하고 11학년 학생들은 시즌이 시작이 됐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대학교 지원을 할 때 몇 개 학교를 지원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추면 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자, 여러분들, 내 마음이 열심히 할 거다, 열심히 할 거니까는 내 마음에 진심을 담으면은 이들이 알아채가지고 나를 높은 학교에서 나한테 감동을 받나? 그래가지고 합격을 시킬 것이다는 약간 좀 아마추어같이 순진한 생각이야. 페이퍼에 보이는 대로, 추천서에 나오는 대로, 내가 쓰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 에세이들의 대로 내가 만들어낸 성과와 기록과 업적과 상장만으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들의 한 50%가 좀 추상적인 글들이고 스토리텔링과 이야기 전달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잘 돼야지 성공을 할 텐데, 요즘 트렌드에는 도대체 남들은, 나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은 몇 개의 대학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겪어본 대로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출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구나. 학교를 구성을 할 때 중앙의 타겟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 있잖아. 파스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나의 프로필과 아카데믹 성과와 모든 나의 원서를 봤을 때 중심, 중앙을 찾아야 돼. 나 같은 후보자가 있으면은 이 해당 대학교에서는 중앙에 합격되는 사람들 중에 한 50% 중앙에 판단이 되겠다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잡고, 그 위에 급, 나 같은 후보자가 지원을 했을 때에는 바닥 한 25%가 내가 간단하다, 하위권 25%다 하면 상향 지원. 아까 내가 맞춘 기준치의 아랫부분 있지, 아랫부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지원을 하면은 이 대학 기준에서는 상위권 25% 정도의 아카데믹 프로필과 엑스트라 커리큘러 인성 퍼스널리티 이바ሉ에이션에서의 점수가 나오겠다 싶으면은 안전 지원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구성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고서 목표 대학 타겟 스쿨, 그 다음에 아래에 세이프티 스쿨이 있어야 되고 위에 리치 스쿨이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나눌 건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3등분으로 나눠서 지원을 한다면 5개 지원을 하는 게 요즘에 평균에 가까운 것 같아. 한 15개 지원자가 제일 많지.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25개도 지원을 합니다. 15개에서 25개가 미국 본토에서 보딩스쿨을 다니던, 데이스쿨을 다니던 사립 공립 상관없이 보통 그 정도가 트렌드인 것 같아. 통계치, 카먼 데이터셋 이런 데 봐도 그 정도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한국을 포함한 국제학교, 아시아권에 있는 학교들은 한 13개에서 15개 정도로 학교가 한정을 지어놓는 것 같아. 코로나 시절 전에는 여러분들, 그때는 10개였거든.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수가 늘면서 많은 학교들이 좀 유연성 있게끔 적응을 해와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거의 다 13개에서 15개가 돼버린 세상이 된 것 같다. 그래도 적은 거지. 왜냐면 최소 15개 쓰는데 15개까지 허용해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능력대로 카먼 앱 안에서만 지원할 거면 많이 해도 돼, 이렇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내 개인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학교들은 평균은 15개에서 25개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보통 국제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10개에서 15개, 12개에서 15개로 아마 제한 받을 것이다. 요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의 리스트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리스트를 정했으면 좋겠냐에서는, 무조건 내 고등학교에 선배들 있잖아. 작년 선배, 그전년도 선배, 그전년도 선배, 한 3년치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내가 9학년 때부터 12학년들이었던 자들의 성과, 내 고등학교가 대학을 어디로 이렇게 거래들을 실적을 쌓아왔더라, 어디와 예를 들어 관계가 좋은가를 알고 지원을 해야 돼. 어디가 합격이 많이 나오더라, 요런 통계까지 카운슬러 책상에 가면은 깔아놓는, 프린트해서 놔두는 사람도 있고, 설명회를 가면 이걸 오픈해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뿌려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 중에 요런 데가 있구나로 일단 기억을 해서 메모를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제일 많이 보내는구나, 따라서 어떻게 해? 나도 일단 지원해놓고 잡아놓고 볼 일이다. 그것이 타겟에 들어가든 안전에 들어가든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학생 여러분한테 하는 말 중에, 가지치기를 어드미션이 시즌이 시작도 되기 전에 혼자서 자체 가지치기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일단 많이 지원을 하는 거야. 지원하면 어떻게 돼? 한 15개를 지원하면 최대 베스트가 한 10개 붙고 한 5개 떨어지겠지. 그냥 평균적으로 반 떨어지고 반 붙겠지. 그러면은 붙은 학교 남은 것 중에서 그때 가서 가지치기를 해서 한 학교만 가게 될 것인데, 원래 디시전 결정이 아니고서는 이미 나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저기는 돼도 안 가, 이런 판단과 자신감 넘치는 거만한 말은 이건 불편한 것 같아. 일단 붙을 것 같으면은 지원을 하세요. 확실하게 붙어놓고 그 다음에 더 센데 지원해. 그러고서 또 보관한 것 중에 나중에 다 꺼내가지고
가지고 어디 갈까 요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지원을 할 학교 섭외 리스트 섭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1월 2월 달에 제일 필요해. 그 다음에 그 학교들이 결정이 됐으면 학교들 별 서포멘털 에세이를 조사를 해. 학교 별 에세이가 한 학교당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10개 지원할 때 10개 에세이만 쓰는 게 아니잖아. 학교당 2개, 3개, 5개, 7개, 8개까지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는 곱하기를 다 해보면 작년에 원서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학생이 한 40개 넘게 쓴 학생이 있고 적게 쓴 학생은 한 20개 쓰게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작업을 2월, 3월부터 펼치셔서 여름방학 때까지 그 20개에서 40개를 최대한 아이디어 구상과 초안 양 있잖아. 뭐 600자면 600자, 150자면 150자 길이에 맞춰서 일단 초안 작업은 다 해놓는다가 여러분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자, 올해는 우리 원서 등록률이 너무 빨라가지고 막 원서 속도도 막 엄청나게 내고서 초반에 가고 있기는 한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첫째 아이가 다녔던 학생들의 동생들이 5팀이 나왔어. 한 살 아래는 없는 것 같아. 2년 전, 죄다 2년 전이야. 첫째 아이가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난 거지. 1년이 지나서 한 칸 건너뛰고 올해 서류에 동생들이 등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실 수는 있으나 우리 여기 팀에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 아니 뭔가 그때 꼼꼼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잘 모셔놨으니까는 효과가 있었다 생각을 해서 또 오시는 이유가 당연할 거고, 이게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닌데 또 와서 둘째 아이까지 해주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했든지 간에 고객분들이 좋게 봐주셨구나.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 못지않게 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담과 동시에 좀 감사한 마음과 이 파이팅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부모님들은 좋게 봐주셨다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뿌듯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면 대학교 결과야 뭐 막 결과를 5만 평가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셨는지 섭섭함이 있으셨는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부족했는지를 최대한 메모를 하고 난 발전시키려고는 하지만 100% 다 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주변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비율과 가족들, 그 본인 둘째 아이 이런 느낌들은, 셋째 아이도 있어. 셋째 이 부모님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진짜 무한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진짜 잘 돼야 되는데요. 이게 셋째와 둘째가 있구나, 5팀이. 올해는 참 특이한 것 같아.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편하게, 입시를 편하게 그래서 치렀어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예, 예. 진짜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세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아마 안 계셨다면 안 됐을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 학교들의 리스트가 이제 15개면 15개 이렇게 상중하가 구분이 됐으면 그 중에서 어느 학교가 레귤러는 다 1월 며칠 날 쓰는 거고 얼리 제도를 쓰는지, 자, 얼리 제도 중에 액션 학교와 디시전 학교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특별한 뭐 싱글 초이스든 리스트릭티브 액션이든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거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내가 지원할 학교들은 막 디시전을 하네, 액션을 하네 이걸 생각하면서 고르지 말고 그냥 학교 프로그램을 보고서 고르세요. 고른 다음에 얼리 학교들은 체크를 하는 거야. 자, 그거는 훨씬 더 빨리 9월 10월에 원서가 막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마무리 작업하고 10월 달에는 택배 배송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학교들이 내가 15개 중에 예를 들어서 몇 개니, 5개니 아니면 10개니. 작년에는 10개 지원하는 학생 중에 9개가 EAED인 학생이 있었어. 자, 여기서 디시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겠지만 한 개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동의서 쓰시고 부모님 동의서 쓰고 내가 합격되면 꼭 갑니다라는 합의서를 쓰고 동의서를 쓰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칼리지 카운슬러도 내가 2군데 양다리로 지원을 하게끔 서명을 안 해주지. 이 서명이 학교 선생님, 부모님, 나 3명의 3자 동의서가 안 들어가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나머지는 액션 학교들이 많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액션 학교 하나에 디시전 학교 하나 해서 10월 달에는 2개만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액션 학교가 4개야. 그럼 통째로 5개 작업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을 스케줄까지 예상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는 디시전이냐, 액션이냐, 레귤러냐, 롤링이냐, 아니면은 장학금 제도를 하려면은 뭐 더 빨리 해야 되고 뭐 이런 데드라인들이 있으니까 그 세부 데드라인은 일단 학교 리스트 전체가 15개면 15개가 이렇게 상중하가 빵 나오고 나서 고르셔도 된다. 하지만 그 스케줄도 파악은 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 여기서 꿀팁 2개만 하고 갈까? 자,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11학년 끝날 때까지의 성적표 보고 그때까지 5월, 6월 SAT, 뭐 ACT 시험서 결과 나오는 거가 봐야지, 그 아카데믹 결과가 나와야지 대학교 상담도 하고 결론도 짓고 뭐 해서 학교 리스트를 만들고 그때부터 여름방학에 에세이를 쓰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가능은 한데 속도를 엄청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아이는 과부하가 걸리겠지. 좀 힘들겠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엔진과 프로세싱이 있으면 괜찮은데 시간 관리 능력이 되면 좋은데 조금 버거워
적어진다. 그래서 예상 SAT 점수, 예상 학기 말 점수를 예상하에 이미 봄부터 작업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하다. 우리 고객분들은 주로 그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기준을 잡아놨어. 예상 요 정도. 근데 그거보다 SAT가 한 칸 높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고 몇 점 플러스 시키고 얼마나 등급 상승을 시킬지, 학교 리스트를 흔들지 말지, 이거 축을 더 올려?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 요런 거는 가면서 이 미세한 부분들의 디테일은 조정해 가면 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갑자기 SAT가 1600 나올 거라 예상을 했던 애가 갑자기 막 1000점 나오진 않잖아. 그렇게 막 폭망해서 막 여기를 잡아놨는데 축을 내려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안 나오거든. 반대 상황도 잘 안 나오고, 가동 범위를 예상으로 축을 상중하로 잡기 때문에 조정도 가능하다. 한 칸 올려? 한 칸 내려. 요 정도에서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놓는 evaluation analysis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팁을 정리를 하면 뭐야? 미리 준비를 해서 여름방학까지 계획을 해라. 가을 학기 11학년이 끝나고 12학년에 하기에는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작업을 해야 된다. 이때는 혼자 작업하기 진짜 힘들 것이고, 무조건 이런 우리 같은 컨설턴트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면은 정말로 학교 선생님이 날밤 새면서 둘이 작업을 하든 어쨌든 시간이 따뜻할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미리 좀 스스로 하는 학생들은 미리 봄부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는 12월 달을 상상을 해보세요. 12월 달에 얼리 디시전이 붙고 나서 나머지 학교들을 어디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 안 돼. 12월 달에 얼리 디시전이 되면은 땡큐, 안 됐을 거다라고 90% 가정하에 레귤러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통째로 15개 지원이면 15개의 일을 얼리에서 합격이 된 사람이나 불합격이 된 사람이나 디퍼가 나온 사람이나 일의 양은 어차피 똑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일 안 하려고 디시전이 붙기만을 막 물 떠다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발 나를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하다 떨어지면 큰일 났다. 이제부터 원서를 쓰자. 이러면 또 이게 속성으로 날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 달에도 또 폭망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항상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돼. 계획과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짜게 잡아야 돼. 내 자신한테는 혹독하라 그랬지. 그래서 얼리 디시전은 다들 상영 지원을 하니까 쓰지만 안 될 거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간주를 하고 나머지 서류를 알차게 준비를 해야 돼. 정성을 다해서. 그래 나왔는데 내가 운이 좋게 합격이 돼. 얼리가. 그러면 이거 그냥 다 버리면 되지. 자, 요런 마인드로 일할 수 있겠니? 그래야지만 얼리든 레귤러든 다 성공을 한다는 것이야. 선생님 말이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학생들. 11학년 학생들은 시즌이 시작이 됐어. 우리의 고3의 날이 밝았습니다. 원서 단단히 준비하고 마음속으로 한쪽 구석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 괜찮아.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되지는 않아.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나이가 됐고 고3이 됐고 시니어가 됐고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대학교를 잘 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마음일 뿐이야. 마음은 감정일 뿐이야. 다 잡아. 그리고 실제로 원서에 올라가는 팩트들은, 스토리들은 그 보여주는 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기본을 둔 스토리들은 좀 과장을 잘 하시기를. 나의 강점이, 나의 장점이 요만큼 보일 게 나만큼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불안함과 결과와 연결되는 거 아니니까 자신감 잃지 말고 학점 관리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길 바란다.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 But until then, we're like a